자, 우리 HJ중공업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HJ중공업이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었음에도 주가는 4%대의 상승이 나왔다.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단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준수하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찍게 된 이유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결국에 HJ중공업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움직임 단지 4%, 5%, 10%의 움직임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한 장대 양봉에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으로 전고 부근까지는 아니어도 상단 매물을 돌파하고 그 이후에 이 안에서 변동성을 만들어주 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던 거, 자, 힘이 능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쪽으로 발산이 될 텐데 결국에 이 발산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상 힘을 발산한다라는 건 상방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방으로 발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들이 주식을 놓아버린 경우, 그럴 때는 하방으로 강하게 꽂으면서 그냥 빠져버리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애초에 지금 이러한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 하단 대비해서 상단까지, 지 저점 대비해서 상단까지 몇 배가 올랐어요?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00%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400%의 상승을 단지 개인들이 마스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HJ중공업 재료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 조선 빅3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임단협 리스크가 거세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J중공업은 혼자서 뒤늦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스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마스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뭐예요? 결국에 세력들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HJ중공업의 세력은 정말 가까운 데 있었다. 자, 누구요? 최대 주주죠. 자,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지금 오늘 영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신호가 힘을 발산하기 직전에 그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꾸준하게 적은 리스크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관건이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 덕분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이 댓글들 또한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만약에 이 상단 매물을 뚫고 장대 양봉으로, 그냥 윗골이 없는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스퀴즈가 나왔다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텐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방금 전에 얘기가 끊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최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 주주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코프라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이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유한회사 얘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주주님도 어떤 상황입니까?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분을 매도하고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66.85%에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44.58%, 22%나 매각을 했어요. 보유 비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네가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매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각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 빠지는 과정에서 매각했습니까? 여기서 매각 절대 안 했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잡아드렸던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 두 번째 상승에서 추가적인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특징,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지분을 덜어내는 걸로 보아하니 얘네는 하락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를 안 하는 걸 보아하니 결국에 뭐예요?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 이거예요. 얘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상승에서 이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주가가 눌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고점에서 팔 걸. 이순신 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순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 매각할 걸. 이 생각 분명히 하셨고 문자도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어차피 얘네 물량 정리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고 본상 이 두 번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우리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정리를 했겠지만 눌리는 과정 속 아무래도 이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하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하신 주주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진짜 마지막 기술적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왜 그러냐면 HJ중공업, 자,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얘네가 물량을 완전히 정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유 비중이 몇 퍼센트 찍혀 있어야 된다? 32%에서 33% 유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 번 상승할 때 얘네가 대략적으로 11%씩 보유 비중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상승이 나왔어요. 두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2%의 비중을 덜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4.58%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몇 퍼센트의 비중 축소가 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1%에서 12%의 보유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얘네의 보유 비중이 몇이 되냐라는 거야. 바로 이거죠. 32에서 33%. 그렇지 않습니까? 30%에서 31% 정도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얘네는 적대적 M&A로부터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최대 주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이 정도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30% 그 이상.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매각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HJ중공업이 횡보를 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의도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이 임단협 리스크가 아직 크지 않아요. 일단은 1월달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거죠. 노란봉투법이. 그러면서 이 임단협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버텨지고 있고 얘네는 실질적으로 이 리스크가 눈앞까지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끌어올렸다가 어떻게 돼요? 정리해야 돼. 그러면 어느 시점이 좋을까요? 지금 재료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해군 신형 고속정 내척 진수 소식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해군 군함을 진수에 성공했고 바다에 이제 투입을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우리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조선 빅3에서 HJ중공업의 하청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주주님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대형 블록이나 모듈, 후처리 작업량이 많아서 외주로 생산량을 좀 분산을 시켜야 돼요. 원래 조선이라는 데가 그래요. 근데 이 중견기업인 HJ중공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하청을 넣어서 원래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주잔고가 차 있고 쳐내야 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HJ중공업에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배뿐만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군함이나 그냥 배뿐만이 아니라 선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물량들까지 수주 물량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하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로 실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단기간 내에 빠르게 끌어올리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야. 최대 주주도. 얘네가 세력이든 아니든. 이해하셨나요? 지금 HJ중공업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움직임.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불안하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수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 아무 상관없어요. 주가에 아무 영향 안 줘요. 왜? 보유 비중이 1%대라고요. 얘네가 매도한다고 주가 강하게 눌린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 추세는 얼마든지 다시 개인들이 바꿀 수 있다. 기관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개인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매도 물량.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말 개인들의 물량일까요? 차명 계좌를 이용한 움직임은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는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 HJ중공업이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뭐 차명 계좌며 뭐며 공매도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공매도 비중 HJ중공업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추가적인 하방 압력에 대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HJ중공업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고 거기서 공매도에 의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폭발적인 어떻게 해요? 주가를 누르는 그 과정에서 2차 수익을 챙기고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는 과정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 타이밍을 잡아서 최대한 비중을 줄이고 추후에 나오는 폭발적인 상승인 구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62-0272. 우리 HJ중공업 주주님들께서 H라고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자,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와요.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 이후에 나오는 강한 이 정말 긴 장대 음봉에 대한 이 움직임은 우리가 미리 잡아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H라고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이 명확한 메타점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메타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과 차별점을 가져가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러한 변동성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요. 이게 조금 더 폭이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넣어놓고 기다렸어요. 10% 올랐어요. 여러분들 얼마 먹은 거예요? 10% 수익 챙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도를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강한 변동성이 있는 구간들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20%, 30%가 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명확한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크게 거창하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 그냥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편안하게 요청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HJ중공업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26년도 주도 섹터가 어딥니까? 로봇이죠. 26년 주도 섹터가 로봇이라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미국의 트럼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이 로봇 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국내 로봇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많은 종목들이 다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초에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트럼프는 중국이 로봇 시장의 54%를 장악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을 통해 중국 로봇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건데,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국내의 로봇 종목들, 중국 기업과 MOU 체결하고 협력 관계인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MOU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상승, 자, 26년도 로봇 대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심지어 이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세력들의 매집이 이미 끝났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유통 비율마저 40%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추후에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강하게 내려올 겁니다. 품절주의 특징이 원래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빠질 때 왜 이렇게 빠지냐?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올라가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줘요. 세력들이 이탈을 하고 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고점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수급이 끊기고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개인들도 투매가 발생되면서 급락이 만들어진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자, 매도에 대한 타점 잡을 생각 없이 여러분들 그냥 이 영상 보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 종목 알 필요도 없어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을 거 아니면, 잡지 않고 들어갈 거면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얘기 안 들을 거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강하게 가지만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1-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종목 히든이라고만 남기시면 나눠드릴 건데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열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